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페이트빌에는 군인 가족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10일 썸머힐로드에 있는 어느 한 집에서 그칠지 모르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옆집에 살고 있던 제넷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1일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가지러 나간 제넷은 옆집에서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어제와 다르게 힘이 없고 쉬어 있었습니다. 제넷은 아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캐서린의 차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인 제넷은 며칠 동안 캐서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제넷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캐서린과 게리는 5년 동안의 연애 끝에 1975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첫째 딸인 카라를, 1982년에는 둘째인 에론을, 그리고 1983년 막내 제나를 출산했습니다. 공군이었던 남편 게리는 파견훈련으로 자주 집을 비웠기 때문에 캐서린은 3명의 아이들을 혼자 돌보면서 싱글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1985년 5월 남편은 3달 동안 비행훈련을 받기 위해 알라바마로 떠났습니다. 사실 남편 게리는 해외 발령을 받았고 가족은 곧 영국에 가서 살 예정이었기 때문에 캐서린은 혼자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삿짐도 싸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앞으로 영국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지만 한편으로는 키우고 있던 개를 데려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캐서린은 지역신문에 개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985년 5월 7일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아지 입양에 관심이 있다는 남자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그날 바로 캐서린 집에 와서 개를 픽업해 갔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티몬스 해니스입니다. 개를 티몬스에게 보내고 4일 후인 5월 11일 남편은 집에 전화를 했지만 캐서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게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짐을 싸느라 정신이 없어서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아내에게 아무 연락이 없자 불안해진 남편 게리는 다음날 12일에 경찰서로 전화해서 가족의 신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옆집 여자가 그 집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전화를 받았었던 경찰은 그제서야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서둘러 캐서린 집에 출동했습니다.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으며 현관문 앞에 조간신문은 3일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쓰러져 있던 2살 아기는 각종 오물과 피로 몸은 더러워져 있었고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32살 캐서린 그리고 5살 카라와 3살 에로는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기는 죽어서 싸늘하게 식은 엄마와 언니들 옆에서 이틀 동안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지독한 악취가 났으며 캐서린은 침대 옆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브라자는 얼굴까지 올라가 있었으며 찢겨진 팬티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후 칼에 15번이나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타워즈 이불 밑에서 발견된 5살 카라는 칼에 5번을 찔렸으며 그리고 3살 에로는 가슴과 등에 1번씩 찔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 목이 베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의 손톱과 몸에서 DNA를 채취했으며 발자국과 지문들을 찾아 분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피를 닦으려고 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크레딧 카드에서 누군가가 300불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로 추정되는 9일과 10일에 이상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 상대로 탐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It makes me feel pretty worried right now. You know, my wife and I, we live in this neighborhood, and this is a shock. We've been living here almost 2 years. Idea who would do this? Well, she was getting some strange phone calls that she had... Julie, don't be giving no ideas who did something. I ain't giving no ideas about... Would you just look? No, I'm telling him what he wants to know. You don't know nothing. 살인자를 목격했을지 모를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제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캐서린과 아이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강아지를 데리고 간 티몬시 해니스입니다. 티몬시는 27살 미군 병장입니다. 그는 미네소타 로체스터에서 자랐고 1976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아내 안젤라와 생후 10주 된 첫째 딸 크리스틴과 살고 있었습니다. 티몬시와 안젤라는 애완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애완견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부부는 한 마리를 더 입양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강아지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캐서린의 광고가 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5월 7일에 강아지를 캐서린 집에 가서 받아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5월 9일에 티몬시는 캐서린과 데리고 간 강아지는 잘 집에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화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서린과 통화하고 그날 오후 티몬시는 아내와 딸을 처가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잠깐 집에 들어가서 안부 인사만 하고 바로 나왔으며 집으로 가는 길에 주유소에 들러서 차에 기름을 넣고 바로 집에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티몬시의 알리바이입니다. 그 당시 CCTV가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후 주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캐서린과 같은 스트리트에 살고 있었던 남성이 5월 10일 새벽에 일을 나가면서 캐서린 집 앞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수상쩍은 하얀색 쉐비 자동차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티몬시의 차가 하얀색 쉐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이웃은 5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캐서린 집 앞에서 금발머리의 백인 남성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검은 자켓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만든 몽타주입니다. 몽타주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티몬시 해니스와 너무 닮았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티몬시는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이며 군대에서도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자기는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티몬시는 경찰서에 7시간 동안 머물면서 자신의 혈액, 침, 지문 등을 경찰이 증거로 채취하도록 협조했습니다. 캐서린 집 앞에서 수상한 남자를 목격하고 몽타주를 만들었던 증인은 여러 명의 용의자 중 티몬스를 가리키며 저 남자가 맞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급하게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티몬시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수색 과정에서 그가 검정색 자켓을 세탁소에 맡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검정색 자켓은 드라이 클리닝할 필요가 없는 옷인데 말입니다. Timothy B. charged 3 counts of murder in the first degree and 1 count of sexual assault. 티몬시의 이웃은 그가 뒷마당에서 철통에 휘발유를 붓고 무언가를 5시간 동안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티몬시가 그전에는 한 번도 무언가를 태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티몬시는 집 월세를 항상 내는 날짜보다 늦게 냈었는데 10월 중순에 제 날짜에 월세를 내서 집주인이 의아해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는 300불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캐서린 카드에서 도난당한 300불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당시 ATM에 카메라가 없었지만 범인이 돈을 빼간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키가 큰 금발의 백인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인이 티몬시가 범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When Cumberland County authorities arrested Timothy Hennis last May, they said they were sure they had the right man. 12월 티몬시의 변호사들이 젊은 육군 병장을 연루시킬 만한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 후 티몬시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티몬시에 대한 살인사건 재판은 사건 1년 후인 1986년 5월 27일에 열렸습니다. 재판에 앞서 티몬시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 형량을 깎아주겠다는 검사의 제안을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IBM 임원인 티몬시의 아버지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아들을 변호하게 했습니다. 티몬시의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인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985년에는 유전자 분석 기술이 정확하지 못했으며
티몬 씨를 잡아놓을 만한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티몬 씨 변호인은 목격자들의 증언 같은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캐서린과 두 아이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사진을 적나라하게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끔찍한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티몬 씨의 반응을 보기 위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티몬 씨는 아무런 반응 없이 무표정하게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살인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소곤거렸습니다. 티몬 씨 해니스는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지내고 있던 티몬 씨에게 익명의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그 3명을 죽인 범인이에요. 나 대신 감옥에 지내게 해서 미안하네요.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없을 거예요. 고마워요. X가. 너무 가짜 같은 편지를 쓴 X는 밝혀지지 않았고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티몬 씨 변호인단은 끔찍한 범죄 현장 사진을 배심원들에게 공개해서 그들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Did you kill these 3 people? No, I did not kill these people. I have a daughter of my own, and I could not hurt any children at all. How does all this make you feel? Extremely upset and angry. 그는 사형수로 감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1989년 2월에 열렸습니다. 검사 측은 아직도 목격자들 외에 직접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티몬 씨의 변호 측은 새벽 3시 30분에 티몬 씨를 캐서린 집 앞에서 목격했다는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에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쯤에 항상 산책하는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이 티몬 씨와 아주 많이 닮았다며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증인석에 선 그 남자를 본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티몬 씨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남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 추정되는 그 시간에 검은 자켓을 입고 산책을 나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ATM에서 티몬 씨를 3분 동안 봤다는 증언은 돈을 뽑는데 1분이면 충분함으로 말이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티몬 씨는 자유의 몸이 돼서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행복해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때 딸은 4살이었습니다. Guess it's kind of hard to believe it's finally here. Very nice. There. 가족과 화목하게 살면서 아들 앤드류도 낳았습니다. 그 뒤 군대로 다시 돌아간 티몬 씨는 소말리아와 이라크에 복무를 했으며 승승장구해서 군인으로서 명성을 얻었으며 진급도에서 높은 계급까지 올라갔습니다. 2004년 티몬 씨는 군대에서 명예롭게 은퇴를 한 후 워싱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부는 워싱턴에서 노년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에서 파견 근무를 마친 캐서린의 남편 게리는 살아남은 딸 제나와 함께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운명의 장난처럼 워싱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녀는 그들의 집에서 15분 떨어진 곳에 티몬 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리와 제나는 그를 길에서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티몬 씨를 범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My biggest fear always was that seeing him or knowing that he was anywhere near me. And so obviously when we found out that he lived in the Northwest, that was like really shocking towards me. That was my one thing I never wanted to. 2006년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제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제 사건 담당 형사는 캐서린과 아이들 살인 사건의 파일을 열고 보관해 두었던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해서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20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살인 사건의 범인이 티몬 씨 해니스로 밝혀졌습니다. 그를 다시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면 재판에서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반 법정과 다른 군사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를 재판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4년에 벌써 은퇴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수사당국은 군당국과 협력해서 티몬 씨를 어떻게 하면 법정에 서게 할 수 있을지 의논한 끝에 그에게 미끼를 던지기로 합니다. 그와 같이 군복무했었던 군대 간부에게 티몬 씨에게 연락하게 해서 그의 군대 경험과 노하우가 젊은 군인들에게 필요하다며 다시 복귀할 것을 부탁하게 했습니다. 2006년 9월 티몬 씨는 다시 군대에 복귀했고 군인의 자격으로 그는 군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세 번째 재판은 2010년 3월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티몬스 해니스는 1985년에 3명을 살인한 혐의로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티몬 씨는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아내와 딸들을 잃은 슬픔과 범인을 알면서 잡지 못하는 현실에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낸 게리는 딸 제나와 떨리는 손을 잡고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게리는 범인이 자유의 몸으로 20년 넘게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어서 억울하게 죽은 아내와 딸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범인이 죄값을 치르게 돼서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